안녕하십니까. 종북을 바로 알고 종북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 바로세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바로세움 국민행동본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체가 왜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게 될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2년에 있었던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투표 결과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남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우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소한 표 차이, 100 몇십만 표 정도로 겨우 이겼을 뿐입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연령별 투표 결과입니다. 20대, 30대는 압도적인 차이로, 그리고 40대 역시 큰 차이로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젊은 층의 여자들조차 문재인을 더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어쩌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물론 지금 대선이야 불법으로 치러진 것이고 조작으로 치러진 것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젊은 층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싫어할까? 이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편향되고 왜곡된 교육 때문이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2015년 당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어진 세 곳의 역사책을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교 평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래인 역사 교과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반공과 경제성장을 구실로 정권을 연장한 박정희 정부는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 체제였다. 자, 김일성에 대해서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독자적 자주노선, 외세의 간섭을 피했다, 이런 얘기죠.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언뜻 보면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경제성장을 구실로. 자, 이게 구실이 됩니까?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인데. 경제성장을 시켰다. 급속한 산업화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게 핑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신집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체제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민주주의도 아닐 뿐더러 영원히 나라를 해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김일성 한번 보세요. 자, 외세에서 벗어나서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 김일성 독재라고 안 하죠. 3대 세습이라는 말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정권의 위협 아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얼마나 수많습니까? 다 합해서 10,000명이나 됩니까? 3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10,000명이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탄압한 세력을 박정희 대통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김일성 한번 보시죠. 김일성은 유일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자주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등장하였다. 자, 자주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독재란 말도 안 하고 누굴 죽였다라는 말도 안 합니다. 특히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항일 유격대 활동을 혁명 전통으로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 사상 체계였다. 자, 주체 사상도 나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은 항일 유격대 활동을 혁명 전통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동아출판사 역사 교과서입니다.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권 유지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부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을 집중시킨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실상 영구 집권 체계였다. 자, 북한 한번 보세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체사상과 3대 혁명을 명문화하고 국가저속제를 도입하였다. 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수령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확립하였다. 이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집권체제로 아주 민주주의를 말아먹은 사람으로 표시를 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강력한 영도하에 통치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얘기는 외세에 간섭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그 나라를 이끌고 영도해 갔다. 뭐 이런 표현으로밖에는 안 보여집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을 단순 비교하는 그 교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조건적으로 친일파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좌파면서 사회주의 그리고 항일운동가라고 묘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계셨지만 이 두 사람은 이미 우파 대통령 중에 거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상태입니다. 젊은이들한테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이 뭐냐 그러면 단 한마디도 얘기를 못합니다. 노태우가 뭐냐 그러면 그 노태우란 사람이 대통령이었어 라고 할 정도가 될 겁니다. 광주 학살의 책임자, 자기 국민을 총칼로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한 학살자, 이렇게 기억되는 게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둘밖에 없는 겁니다. 김대중 그 새끼와 노무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사용한 게 친일파입니다. 이 친일파를 사용한 게 교과서입니다. 자, 김일성을 어떻게 묘사했나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일파, 일본에 대항한 독립투사, 진보라는 탈을 쓴 새끼들. 그 새끼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은 민주투사다,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체제를 허무른 게 우리고, 사실은 국가의 정통성은 저 친일파가 아닌 친일을 척결한 북한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흘러가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나라가 연방제고, 그 연방제 통일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정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뇌가 스펀지 같은 어린 학생들을 이런 왜곡적인 내용으로 수십 년을 교육시켜 왔던 것이 현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 세뇌된 애들은. 나머지 30% 정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우파 집안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란 아이들이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왜? 사회적으로 우파라 그러면 보수, 꼴통, 뭐 거의 왕따를 시켜버려야 되는 분위기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자기가 중도가 되든지 좌파가 되든지 아니면 정치에 관심을 끊어버리든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드라이브가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국정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떤 새끼들이 튀어나왔나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새끼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쓰레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문재인은 어지간하면 1인 시위를 절대 안 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끝나고 혼자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역사에 매달리는 새끼들인 거죠. 자기들이 해온 짓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짓을 해왔는지. 그 역사 교과서가 바뀌면 자기들 자칭 진보라고 하는 좌익 종북 새끼들은 씨가 말라버릴 걸 뻔히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숨을 걸고 막고 지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자리를 찬탈하자마자 한 것이 국정화 교과서 폐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힘도 없고 눈 시뻘겋게 뜨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적화되는 것을 보아야만 할까요? 그래서 저와 뜻이 맞는 몇 분이 누군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고심 끝에 이런 바로세움 행동본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세움 행동본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일을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를 가장한 종북단체 알리기. 어떻게 알릴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세움 국민행동본부를 준비할 때부터 책을 한 권 준비를 했었습니다. 종북단체를 가장한 시민단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책으로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종북들의 단체 그리고 인물들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임종석 소개하기를, 임종석은 한때
NL이라는 민족해방그룹에서 속했던 적이 있다.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하는 걸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한 10년 뒤면은 아마 임종석이 민족해방열사로 소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바꿀 수 없는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종북단체나 종북들을 소개한 책들이 있습니다. 다만 업그레이드가 너무 안 됐습니다. 2011년, 12년, 아마 가장 최근 게 201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이라도 그 책을 열어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종북 아니면 좌익, 좌파와 우파, 이념 이런 것들은 요즘 애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얼만큼 썩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를 누구나 봐도 궁금하게 제목을 이게 무슨 책인데? 라고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책 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면 젠장 당신은 누구야? 이게 책 제목입니다. 자, 뒷면은 영어로 쓰면서 애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누군가 이게 무슨 책이야? 무슨 내용인데? 라고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이 디자인은 한국에서 그래도 탑 클래스에 계신 디자인 분야에서 그분이 제 취지를 듣고 나서 흔쾌히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책을 펼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참고로 맛보기로 안의 내용을 제가 몇 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왜곡 날조로 점철된 백년전쟁 동영상 이래가지고 써 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에 관한 그 파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무조건 친일로 몰아가는 예를 들면 시리아 방송대국을 지은 장지현 선생 같은 경우는 일본 천황한테 생일날 축하한시 4줄 지었다고 친일파로 매도해서 매장을 시켜버리고 여운형이는 그렇게 일본 천황에게 눈물로 사랑을 호소한 한시를 썼음에도 친일파에 끼어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운형이는 공산당 계열이라 친일 쪽으로 놓지 않는 거죠. 이런 왜곡된 것들을 제가 다 책에 수록을 해놨고 밑에 자료에서는 김대중이가 친일파라는 걸 팩트에 관해서 자료까지 집어넣습니다. 1998년에 한일 어업협정 때문에 독도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팩트 사실. 우측에 보시면 아름다운 재단에 관한 그 파트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었고 그 재단이 어떤 단체에 후원을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회진보연대 이곳이 어떤 단체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물론 같은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제가 소개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것들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민주노총 공유 게시판에 김정은 원수님, 김정일 원수님에 대한 어록 이런 것들이 실렸던 것들을 팩트 자료와 함께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럼 저들은 민주노총 그래도 우리나라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인데 김일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게 종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럼 쟤들이 무슨 종북이야? 저 숫골들 무슨 종북파리 하고 있네, 색깔 논쟁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면 혹시나 쟤들이 진짜 이랬단 말이야? 이거 심각한데? 라고 하는 의구심 정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료 보시면 다함께, 이 다함께라는 단체는 마르크시즘, 마르크스를 지금까지 12년 동안 매해 마르크스 강연회, 마르크스 탐구 이런 것들을 개최해온 단체입니다. 아주 노동계에서도 정말 학을 띨 정도의 사회주의자, 폭력 혁명주의자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일파에 대해서 김대중이가 일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혼자 가서 일왕 조문하는 사진들을 다 팩트로 올려놨습니다. 민화협에 대해서도 민화협 의장이 김홍업이 됐죠. 이 김홍업이가 어떤 사람인지 뇌물에 대한 것, 이권관계도 좀 넣어놨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번에 이 아이들한테 한국단체, 시민단체는 다 종북이다. 아니면 종북으로 꽉 찼다. 주사파들로 꽉 찼다. 이렇게는 절대로 못 가르칩니다. 그럼 걔들이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쪽에 완전히 치여져 있던 걸 야 이쪽에 이런 문제도 있어 라고 해서 툭 던져놓은 책입니다. 그러면 그걸 읽고 나서 걔네들이 그러면 한 번쯤은 조사를 해볼까? 야 내가 들었는데 이런 것도 있던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길 바라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자, 밑에 자료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종북을 가장한 시민단체 알리기는 젠장 당신은 누구야 라는 이 책을 발간하고 우리가 이 책을 나누는데 집중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걸 제가 프로젝트 이름으로 우파 씨앗 심기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당장의 어떤 변혁을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씨앗은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 씨앗을 심는 역할을 이 책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이제 인물별 단행본을 만들 생각입니다. 40페이지 정도로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제가 도저히 이 김대중이 과오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 노무현이 정말 억울하게 뛰어내려서 죽었지만 그는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으로 슬슬 애들이 세뇌되어 가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북단체 알리기부터 하고 후속으로 약 200여 명, 지금 잡기에는 200여 명의 단행본을 발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1단계는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책이 만들어져 나왔으니까. 그 책을 만들고 나서 출판사에 문의를 하니까 못 해준답니다. 어차피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거고 못 해준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도 결국 출판이 못됐죠. 이게 저 새끼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고 출판의 자유도 없는 겁니다. 이건 지들이 흉보는 진짜 군사정권보다 더 악랄한 독재정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집을 다 끝냈고 인쇄소까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료 보내서 인쇄 요의 준비 딱 하고 인쇄 시작 그러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읽으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책 안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종알종알 관심이 있어서 들어와서 보시니까 이 방송만 보셔도 꾸준하게 알아가시고 그쪽 놈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배워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젊은 층을 상대로 이들에게 실상을 알려주려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예속과 함성이라는 그 책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반미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썼던 책. 그 책을 어떻게 배포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등사기로 밀어서 제본을 떠가지고 각 대학 동아리에 수도권 내 그리고 지역별의 이념 성향이 강한 곳에다가 던져놓고 수십 권씩 던져놓고 온 것입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뒤에 정청래 같은 새끼들이 위 대사관저에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위 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걔네들은 좌파의 씨앗을 그때부터 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우파의 씨앗을 같이 심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셔서 기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대학 동아리에 3, 40권씩 놓고 나오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각 지역 동사무소 이런 데라도 한두 권씩 구입을 하셔서 기증을 해 주십시오. 좌파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도 좋고 또 각 목사님들 가끔 저한테 예전에 종북카드 제가 만들어서 글로 올릴 때 자료를 좀 달라 청소년 교육시키게 이걸로 교육시켜 주십시오. 교회 청년들 중고등부 대학부 거기 교재로 전도사님들 또 스님들 각 사찰에서 그렇게 청년들 오는 곳에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증운동 좀 해주십시오. 또 하나 내 자녀가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다. 책상 위에 살짝 올려놔 보세요. 걔네들이 이 책 보면 궁금해서 열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특히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국의 상황을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병상련입니다. 자, 그런 분들 또 주위에 2세들이 정말 좌경화되어 가고 있는 것 그런 해외에 있는 교회에 계신 분들 단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단체로 구입하셔서 각 교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기증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정말 부자라면 저는 먹고 사는 건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근데 제가 정말 부자라면 각 지역에 제가 정말 일일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애들 방과후 나오면 한 권씩 손에 쥐어주고 싶어요. 정신 차려라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여 일어나라 할 것도 없습니다. 걔네들이 실상을 보면 당연히 조금씩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심었기 때문에 싹이 트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간은 걸리지만 씨마저 안 심으면 어떻게 나라가 바뀌길 바랍니까? 저 전교조 새끼들 밑에서.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점에서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매품이라. 그래서 비매품 표시를 붙일 거고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코드를 찍어서 넣을 겁니다. 자, 이제 책을 기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책의 가격입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은 2만 원에 배송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원하시는 주소로 배송을 해 드릴 겁니다. 책 뒤에는 많은 분들이 이 도표 궁금해하고 계신데 이 도표는 사실 글자를 작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책자 안에는 부록으로 1m하고 90cm짜리 그렇게 대형 브로마이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각 지역별로 우편 요금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감안해서 수송료까지 포함을 해서 송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권이든 10권이든 구입하셔서 동네 동사무소, 도서관, 마을회관, 부녀회 이런 데다가 기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금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름과 저희한테 이메일 주실 때 사용한 이름이 똑같고 그 이메일 안에 어디로 어떻게 보내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교를 위해서 모교의 도서관에 10권을 기증하시겠다, 50권 기증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입금하신 그 성함과 그 다음에 어디 지역에 어디 학교로 배송을 해달라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저희가 배송을 하고 때로는 직접 가고 때로는 우편을 해서 다 인증사진 찍어서 각자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씨앗 심기입니다. 자, 다음 행동본부의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는 거의 같이 갑니다. 전국의 동시다발적 1인 시위를 위한 점조직을 만들고 실제로 일주일에 1회 이상, 최소한 1회 이상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조직할 것입니다. 그 시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저희가 배송할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문구를 가지고 중도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번 밴드에서도 해봤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예를 들면 혼자라서 부끄럽다. 선뜻 나서기가 두려워진다. 내가 1인 시위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뭘 써서 들고 나가야 될지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아예 외면하시거나 주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 이렇게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자, 집회지원팀, 디자인팀, 의료지원팀, 이념교육팀, 제작배포팀, 대외협력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세움 국민행동본부의 본부장은 없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여기에 본부장은 누가 리더가 하고 누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으로 할 것입니다. 자, 각 팀의 팀장들이 모여서 대표자 회의를 할 것이고 그 회의대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될지, 금액은 얼마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법률지원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0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5분의 변호사가 합류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우파가 시위를 하다가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경찰관이 갑자기 와서 야 핸드폰 내놔 같이 가자 임의동행을 요구하다거나 갑자기 뭐 수갑이 채워서 끌려져 간다거나 그럴 때 좌점 새끼들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게 누구죠? 민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작은 민변 같은 단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집회지원팀은 그렇습니다. 각종 집회 신고 및 리드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1인 시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안내해드립니다. 그곳에 가서 조직을 만들어드리고 완전하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리스트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단체들이 각자 조직도 정비하고 자 드루킹이 생겼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팀인데 이 디자인팀은 각종 시위 피켓 문구를 만들고 그 피켓을 디자인하고 플랜카드를 디자인하고 무엇보다 대국민 홍보용 전단지를 디자인하는 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는 가능하면 20대 초중반 아이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념교육 시키기에 여기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얘네들이 우파라 안 올까요? 그냥 우파 그러면 지금 당연히 수국골통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얘네들은 돈으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편의점 알바보다 1,000원을 더 준다고 하면 올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알바를 시키거나 파트타임으로 뭘 고용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부르기로 하죠. 시간제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20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공익활동가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시간제로 돈을 지불하고 이런 디자인들, 젊은 애들이 컴퓨터들을 어쨌든 잘 만지니까 디자인들을 시킬 겁니다. 그 이전에 당연히 면접을 보고 이념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희한한 게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기본으로 문구를 뽑아놔야 하고 쓰고 읽고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팀은 젊은 층으로 꾸밀 거예요. 여기서 조금 교육이 된 애들을 그리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시위 나오는 곳까지 돈 주고 데리고 나갈 겁니다. 자, 이건 돈이 아닙니다. 알바가 아닙니다. 공익활동가입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세움 행동본부 소속에 된 파트타임 공익활동가입니다. 이건 알바 무슨 돈 주고 시위 데리고 나오는 건 다릅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식적으로. 직원 고용해서 풀타임으로 만약에 우리가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풀타임으로 고용한다. 그게 제 목표지만 편의점에서 24시간 알바하는 것보다 더 주고 걔네들이 와서 우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집회에 나가서 거기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정말 제대로 큰다면 공부도 시키고 이런 애들을 관계에 집어넣고 정계에 집어넣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지원팀인데 이거는 전국 각지에서 시위 중에 1인 시위 중에 오시다가 미끄러지시거나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각 지역에 있는 우파 병원들을 연계해서 우파라고 의사 안 계시겠습니까? 이미 지금 의학박사 한 분이 가입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사이트에서 응급처치 이런 것들을 의학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다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위나 집회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물론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 당했을 때 근처에 있는 인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병원에서는 일정 금액을 디스카운트 하시고 행동본부에서 일정 금액을 내시고 본인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념교육팀은 저와 또 한 사람이 맡기로 했습니다. 역사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오실 거고 저는 종북패기 그 다음에 근현대사에서 왜곡된 부분들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책자도 만들고 그리고 방송도 기록으로 계속 남겨놓을 겁니다. 저는 사실 20분짜리 하는 방송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생략해야 되고 잘라야 되는지 최소한 1시간 반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근데 그러면 안 보신다면서요. 어쨌든 이건 유튜브용으로 만들고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인물별로 쫙 정리를 해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정리를 해놓을 것이고 인물과 단체들이 행한 일들을 정리를 해놓을 것입니다. 정말 그건 종북들의 박물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제작배프팀은 이 디자인팀에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팀에 찾아가서 발로 뛰시는 분들이죠. 이것도 이미 다 발런티어 하시겠다고 다 조직이 된 상태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의사분들 또는 디자인에 내가 재능이 있다 이러신 분들 또는 나는 집회를 하고 싶다 나는 1인 시위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메일만 좀 제발 보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것은 전부 다 젊은 층의 이념 교육화를 위해서 쓰인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북한 애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공작금 아닙니까? 일례로 독립군들도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맨땅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월 말까지 씨앗 심기 운동에 참여하실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전국
시, 도, 군, 나는 여기 동사무소에 몇 건 보내고 싶어. 이런 분들 아직은 저희가 조직이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으로 택배를 받으셔서 직접 가서 기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바로 세운 국민행동본부가 은퇴하신 국가 원로들이 모여 만든 시국회의 이런 거하고는 비교조차가 안 될 겁니다. 규모나 출신 면에서. 다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저의 애국심이 결코 그분들에게 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서 시간을 내고 젊은이들을 깨울 수 있는 씨앗 심기 운동, 우파책 기증 운동을 하신다면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바로 서는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